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4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화면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준 올인원 멤버십의 컨텐츠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최근 몇 시간 동안 제가 올려드린 컨텐츠 중에 추천 컨텐츠의 리스트를 보시면요. 모든 기사에 같은 종목이 등장합니다. 테슬라.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테슬라가 또 나오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어닝 실적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매수하고 계신 종목의 리스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23일 한 달간이고요. 자, 여기 순위가 나오는데 과거 1개월 동안 한국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의 이름은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짜리 ETF입니다. 여러분들 SOXX라는 ETF를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ETF죠. 자, 여기에 3배의 레버리지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티커 네임은 SOXL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분들께서 매수하신 종목은 엔비디아고요. 세 번째가 아직까지 테슬라입니다. 따라서 많은 한국인 투자자분들께서 지난 한 달간 테슬라를 줍줍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매도 종목 순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간은 마찬가지로 3월 24일부터 4월 23일 1개월간의 성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같은 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SOXL이 1위고요. 2위가 엔비디아, 3위가 테슬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4월 22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순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1위입니다. 2위는 엔비디아, 3위는 애플,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5위를 보시면 TQQQ가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테슬라는 아직까지도 가장 많은 인기,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특히 한국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테슬라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오늘 미준 방송에서도요. 테슬라 특집으로 한번 컨텐츠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테슬라의 어닝을 이미 많이 접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같은 정보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제가 바라보는 테슬라의 어닝 결과는 어땠는지 관심을 가지고 오늘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월 24일 준비된 테슬라 특집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일단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S&P 500 맵을 보시면요. 아주 기분 좋은 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올라간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 월등히 더 많았죠. 특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여기저기에 선명한 푸른색이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주가의 상승 추세가 도드라졌던 종목이 여기저기에 많이 산재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간 종목의 수가 많이 보이면서 시장의 폭, 마켓프레스 역시도 향상이 됐는데요. 4월 23일 화요일 마감 시점에서 43.33%가 지금 현재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시면 73.75%가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의 퍼센티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73.75%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좋은 종목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 얘기는요. 대세 상승이란 얘기입니다.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장이다. 자, 그런데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은 50%가 되지 않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추세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30%까지 떨어졌었잖아요. 따라서 조금씩 회복하는 기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러셀 2000 인덱스를 보시면요. 현재 S&P 500뿐만 아니라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 역시도 어제 하루 동안 1.79%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Fear and Greed 인덱스, 우리가 공포 탐욕 지수라고 부르는 건데요. 지수가 어느덧 40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31, 32에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따라서 지금 시장의 공포감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빅스라고 부르는 공포지수 역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7.1% 하루 만에 급락하면서 15.69에 가 있는데요. 15.69면 지난 1년간의 빅스 지수의 추세 중에 중간 정도 된다. 따라서 이제는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3두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플러스 0.69%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플러스 1.20, 나스닥은 1.59% 급등하면서 가장 좋았습니다. 어제 나스닥의 급등 추세를 도왔던 성장주 이름을 보시면요, 버진갤럭틱이 플러스 22.38%로 가장 좋았는데요. 버진갤럭틱이 왜 이렇게 올랐나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DXYZ, 데스티니 테크 100가 플러스 15.39%로 두 번째로 좋았고요. 세 번째는 사운드아웃 AI 플러스 10.32, 레모네이드 플러스 8.23, 몽고DB 플러스 7.69, 아이온큐 플러스 6.41, 루시드 플러스 6.30, SMCI 플러스 6.25, 아사나 플러스 5.90, 블룸에너지 플러스 5.47, 로크 플러스 5.41, 블록이 플러스 5.04, 마지막으로 스템이 4.94%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이러한 시장의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종목이 있는데요. DJT,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8.25, 퍼시픽 바이오 마이너스 5.77, 월프스피드 마이너스 5.72, SQQQ 마이너스 4.49, 고릴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4.32, 에디타스 마이너스 2.50, BYD 마이너스 2.29, 차지포인트 마이너스 1.47, 인텔리아 마이너스 1.37, 추이 마이너스 0.64, 디어 마이너스 0.60, 리오토가 0.49%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13의 성적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13종목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SMCI가 6.25%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벌팁 홀딩스 플러스 4.08, 엔비디아 플러스 3.65, 팔란티어 플러스 3.2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3.06, TSMC 플러스 2.84, 우버 플러스 2.64, 퍼스솔라 플러스 2.17, 테슬라 플러스 1.85,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65, 아마존 플러스 1.30, 비트코인은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66,770까지 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피니온까지 0.37% 상승하면서 13종목 모두 플러스를 보이는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어닝 실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의 어닝 보고서에는 어떠한 정보가 담겨져 있었는지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테슬라의 어닝 보고서는 쉐어홀더 덱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쉐어홀더 덱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일단은 어닝 결과입니다. 1분기 매출이 9% 감소하면서 2012년 이후 가장 커다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주당 순이익 EPS죠. 조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논갭 EPS고요. 40%를 만들어냈는데요. LSEG 예상 EPS는 51센트였습니다. 따라서 6센트가 모자랐죠. 두 번째로 매출을 보시면요. 213억 3천만 달러를 만들어냈는데 시장의 예상치는 221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를 순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미스가 나온 거죠. 다음에는 작년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매출은요, 전년도에 251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13억 3천만 달러였기 때문에 9%나 감소를 했다.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25억 1천만 달러에서 11억 3천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55%나 감소한 거죠. 자, 따라서 EPS, 매출, 어닝 실적을 보시면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급등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주당 순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시장에서는요, 이미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어닝 결과보다는요, 사실 중요했던 것은 어닝 보고서에서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발견되는가,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어닝 보고서의 주요 내용 하이라이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4월 들어서만 1000대 이상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페달 문제도 있었고 또 리콜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요. 사이버 트럭이 생산이 다시 한번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 준 거죠. 자, 그리고 1분기의 분기말 현금 등가물, 그리고 투자액은요, 269억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2분기 연속으로 지금 감소가 된 거거든요. 1분기에 27억 달러의 재고 증가, 그리고 10억 달러의 AI 인프라 자본 지출로 인해서 25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분기만 보면요, 지금 현재 잉여 현금은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순이익은 아직까지 플러스였지만 잉여 현금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여기 설명된 것처럼 재고도 올라갔고 또한 AI 쪽에 많은 자본 지출, 카펙스가 지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 글로벌 차량 재고는요, 지난 분기 말에 15일에서 크게 증가한 28일로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는다는 거죠. 월에는 15일이면 재고가 나갔는데요, 이제는 28일이 걸린다. 따라서 차량이 판매되는 속도가 거의 반으로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래 차량 라인업을 업데이트했다. 제가 별을 3개나 붙여놨죠. 그만큼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기존에 발표했던 2025년 하반기 생산 시작이라는 일정에 앞서서 오히려 신모델의 출시를 앞당겼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모델의 출시 시기가 앞당겨졌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소식을 다음 기사를 통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2024년 차량 판매량 성장률이요, 2023년에 달성한 성장률보다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좋지 않은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올해에도요, 테슬라의 성장률은 굉장히 초라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라인업에 대한 명확성이 매우 중요하다. 투자자 자료에는요, 더 많은 테슬라 모델을 얼마나 빨리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이번 분기에 4053메가와트시라는 기록적인 양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배치했는데요. 이전 기록을 2% 뛰어넘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솔라시티를 인수한 이후에 처음으로 분기별 태양광 설치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이 부분 역시도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설치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조금은 부정적인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마진인데요. 테슬라의 1분기 규제 크레딧 제외한 자동차 부분의 매출 총이익은요, 16.4%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를 미치지 못했다. 부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2017년 11월에 처음 공개된 세미는 아직 파일럿 생산 단계에 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세미 트럭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슈퍼차저입니다. 테슬라는 전년 동기 대비 26%나 증가한 6,250개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추가했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북미 충전 표준, 우리가 NACS라고 부르는 거죠. NACS로 하나 둘씩 다 모여들고 있죠. 따라서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개방한 테슬라의 큰 성과는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커다란 승리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적절한 조치였다. 아주 훌륭한 전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테슬라는 웨이모와 우버를 모두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테슬라는 현재 향후 제공될 차량 호출 기능을 개발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경험은 모든 제품에서 동급 최고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며 테슬라 앱에 라이드 헤일링 기능을 원활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웨이모는 자율주행을 얘기하고요. 우버는 여기 나와 있는 라이드 헤일링이죠. 따라서 택시 서비스를 얘기하는데요. 자율주행을 구축해서 이걸로 로봇택시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조금 있다가 자세한 내용을 다른 기사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테슬라의 어닝콜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번 테슬라의 어닝 결과는요, 어느 정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었고요.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 과연 어닝콜 컨퍼런스에서 CEO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전에 약속했던 2025년 말보다 훨씬 앞당겨서 올해부터 신모델 생산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따라서 2024년에 신모델이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결정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결정으로 올해 S&P 500 지수 종목 중 최악의 하락세를 보였던 테슬라는요, 화요일 장이 마감된 이후에 13%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은 테슬라의 1분기 수익, 매출, 마진에서 큰 폭의 부진을 덮어버렸다. 따라서 어닝 결과는 굉장히 초라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론 머스크 CEO는 전 세계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더 저렴한 모델이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일론 머스크는 애널리스트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전기차 생산을 줄이고 개솔린 전기 하이브리드 제품을 다시 출시하려는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포드 자동차와 같은 경쟁사들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채택률이 압박을 받으면서 많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을 줄이고 그 대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전략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는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채택률이 압박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전기차, 순수 전기차가요, 자동차 산업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그의 생각을 발표했습니다. 머스크는 최신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의 장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카메라가 장착된 신경망이 FSD에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다른 자율주행 솔루션을 보면 대부분 다 레이더를 이용하잖아요. 하지만 테슬라는 레이더를 이용하지 않고 카메라 그리고 신경망만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FSD를 이루는 데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거죠. 또한 테슬라는 AI 컴퓨팅 성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요, 테슬라가 적어도 한 곳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와 FSD 라이선스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실현되게 되면요, 다른 업체랑 이거를 이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다른 하드웨어에도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하드웨어가 비슷한 구성이 돼야 가능한 일이겠죠. 따라서 이렇게 레이더를 장착한 차량에는 조금 판매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테슬라랑 비슷하게 이 신경망과 카메라를 구축한 이러한 하드웨어가 나타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테슬라봇 옵티머스인데요. 굉장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 머스크는요, 내년 말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밝혔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이런 예상, 이런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 게 일론 머스크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말부터, 즉 내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할 수 있다. 굉장한 소식이 전달이 된 거죠. 그는 여전히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가장 커다란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기 자동차보다 오히려 더 많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내년부터 판매를 한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머스크는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승인을 통해 길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도 그렇고요. 자율주행도 그렇고 그냥 테슬라 혼자 독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언급한 거죠. 그는 고객과 테슬라가 모두 차량의 일부를 소유하는 우버 테크놀로지 그리고 에어비앤비에 결합된 로보택시 차량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버 플러스 에어비앤비, 그게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버는 이제 차량 호출 서비스죠.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를 조금 의역을 해보면요, 나중에 테슬라의 차주가 내가 테슬라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빌려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버 플러스 에어비앤비가 로보택시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머스크는 또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자율주행이 아닌 개솔린 자동차는 말을 타고 다니는 것, 그리고 플립폰을 사용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매우 분명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1910년대의 사진을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말을 타고 다니죠. 마차가 대부분이고요. 길에는 자동차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10년, 20년 이후에 1920년, 30년대 사진을 보시면요, 말이 아예 없어졌거든요. 따라서 조만간 자율주행이 모두 덮을 것이다. 개솔린 자동차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플립폼도 마찬가지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노키아가 1등이었잖아요. 근데 노키아가 애플로 전환되는 데는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일이 이번에 자율주행을 통해서 구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로보택시 비전을 추구하면서 오랫동안 약속했던 25,000달러짜리 자동차 계획이 무산될 것을 우려해왔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한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하기를 25,000달러짜리 저가형 자동차는 취소됐다. 계획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요. 저비용 계획을 가속하고 있으며 기존 공장에서 신차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공정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화요일 테슬라가 언급한 더 저렴한 모델 공약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저가형 자동차에 대한 언급인지 아니면 기존 모델 3 그리고 모델 Y의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건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머스크는요. 더 저렴한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묻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모든 것을 말한 것 같다라고 어떻게 보면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야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슬라는 일정을 밝히진 않았지만 약속한 로보택시 모델을 위한 새로운 모듈 기반 언박스 제조 공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언박스 제조 공정이 사실상 25,000달러짜리 저가형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제조 공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전통적으로 자동차 공장을 보시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컨베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베이어 위에 이 자동차의 뼈대가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부품을 조립하는 이런 방식으로 돼 있죠. 자, 그런데 모듈 기반 언박스 제조 공정은요. 전혀 다른 방식의 생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각 부품을 따로따로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거를 일종의 레고처럼 결합을 한다. 한꺼번에 끼워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언박스 제조 공정을 하면요. 공장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비용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테슬라의 주장이었거든요. 자, 이런 방식으로 원래 저가형 자동차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요. 이러한 언박스 제조 공정을 이용을 해서 로보택시를 만든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따라서 조금은 지금 저가형 자동차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더 저렴한 저가형 자동차를 만들겠다. 자, 그런데 이게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과는 약간 다른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겠죠. 테슬라는 더 긴축적인 시대 상황을 반영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모델이 현재 공장의 기존 제조 라인에 구축되면서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고 신중하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공정을 완전히 뒤바꾸진 않겠다. 혁신을 조금 자제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테슬라는 머스크가 사이버캡이라고 부르는 로보택시를 8월 8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8월 8일 날 어떠한 정보가 우리한테 주어질런지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 테슬라의 글로벌 차량 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일까지 늘어났습니다. 지난 분기 말에 15일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이 지표는 자동차 회사가 차량을 출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나오는데요. 바이브 하브 타네자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임원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2개나 줬습니다. 어닝콜에서 투자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재고 증가는 일시적인 차질이다. 따라서 2분기부터 재고 증가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2분기에 재고 증가세가 반전되고 또 하나 잉여현금 흐름도요. 마이너스에서 드디어 플러스로 다시 돌아설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의 악재가 지금 겹쳤는데 재고 증가 그리고 잉여현금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바로 2분기부터 추세가 바뀔 것이다.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단기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서 작년보다 배송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테슬라의 실적 자체는 2024년 말까지도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025년은 돼야 다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벤트성 발언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저렴한 버전의 전기차 따라서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것이다. 그것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자율주행도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 로봇에 대한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 역시도 내년부터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성 코멘트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2, 3주 전에 로이터 통신에서 테슬라의 25,000달러짜리 저가형 자동차가 취소됐다. 이런 보도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어제 로이터 통신에서 어떤 기사를 실어줄지 굉장히 좀 궁금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가 됐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테슬라의 25,000달러짜리 저가형 자동차는 사실상 취소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로이터 통신이죠. 테슬라는 화요일에 25,000달러짜리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생산하려는 야심찬 계획에서 물러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현재 플랫폼과 생산 라인을 사용해서 2025년 초까지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가 지금 겹쳐져 있는데요. 새로운 모델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모델이요, 원래 계획이 가지고 있었던 25,000달러짜리 저가형 자동차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커다란 차이가 뭐냐면요, 25,000달러짜리 저가형 자동차는요, 플랫폼이 완전히 다르다, 생산 라인도 혁신적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테슬라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모델은요, 같은 플랫폼과 같은 생산 라인을 이용한다, 여기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빠른 일정과 새로운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요, 테슬라 주가를 급등시켰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테슬라가 월가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났다. 따라서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론 머스크 CEO는 신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2025년 초에 생산을 시작할 더 저렴한 모델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년 내에 새로운 모델이 출시된다, 이게 가장 커다란 뉴스였다는 거죠. 로이터 통신은 지난 4월 5일 테슬라가 모델2의 계획을 폐기했다라고 단독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머스크는요, 자신의 소셜 플랫폼 X에 로이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부정확한 내용을 지적하지 않고 이 기사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 따라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진 않았죠. 화요일 날 테슬라와 머스크는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몇 대인지, 어떤 유형인지, 목표 가격은 얼마인지 이러한 정보는 제시하지 않은 채 모델2와는 다른 제품으로 보이는 미확인 새 모델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렇게 지금 로이터 통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새로운 모델이 테슬라의 현재 제조 라인에서 구축될 것이며 현재 플랫폼과 차세대 플랫폼을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계획은요,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 절감이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차량 가격이 모델2의 예상 가격이었던 25,000달러보다 더 비쌀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두 가지의 차량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모델2라고 불렀던 25,000달러짜리 저가형 자동차는요, 사실상 취소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어닝 결과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것이다, 그것도 1년 안에 출시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똑같은 모델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더 저렴한 모델을 출시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테슬라는요, 새로운 모델에 대한 계획을 통해서 불확실한 시기에 자본 지출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확실한 시기, 지금 현재 금리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죠.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쟁은 너무나 뜨거워지고 있고요. 전기차의 성장 추세 자체가 굉장히 둔화됐죠. 많은 사람들이 순수 전기차를 선택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너무나 불확실하다. 따라서 순수 전기차 시대가 오기에는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요, 테슬라 입장에서도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면서 새로운 모델2를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적응하면서 우리가 자본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더 저렴한 차량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이 모델은 모델2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의 엔지니어링 책임자 라스 모라비가 나오는데요, 결정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회사가 혁신적인 제조 공장에 투자하는 위험을 피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새로운 제조 공정에 투자를 하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라비는요, 차세대 보급형 자동차에 대한 테슬라의 작업은 현재 자동차 제조업체가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하는 차량에 이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모델2를 위해서 개발하고 있었던 모든 기술력을 이제 새로운 조금 더 저렴한 자동차에 도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라비에 따르면
뭐냐면요. 그 엔지니어링 작업은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져다가 활용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요. 새로운 차량이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될지 아니면 기존 차량을 개조한 것이 될지 여기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질문에는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머스크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을 다 한 것 같다라고 일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게 모델 2건 모델 1이건 모델 4건 이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이 너무나 어렵다. 그리고 테슬라 입장에서는요. 많은 경쟁이 치여 있잖아요. 자,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저렴한 자동차가 필요한데 그게 예전에 저가형 자동차라고 불렀던 모델 2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에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어떠한 가격이 형성이 되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에 대한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만에 테슬라 주식은 급등했습니다.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무려 13%나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따라서 제가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던 모멘텀이 향상되는 거죠. 자, 그 얘기는요. 아마도 며칠간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추세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아직까지는 테슬라를 줍줍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다가 이제 주가 막 올라가는데 매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제 같은 경우는 145에서 막 160까지 올라갔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걸 160에 사건, 170에 사건, 180, 190, 심지어는 200에 사건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내가 이거를 160달러에 사서 200달러에 팔아야지.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생각하면서 테슬라에 투자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테슬라라는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언젠가는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보면서 투자합니다. 따라서 내가 언젠가 장기적으로 투자하다 보면요. 이 주식이 결국은 500달러 갈 것이다. 600달러, 700달러, 결국은 100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잠재력을 인정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테슬라입니다. 따라서 1000달러를 보고 투자하는데 이걸 160에 사건, 170에 사건, 아니면 200에 사건 그렇게 커다란 차이는 없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아직까지도 테슬라 주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매수를 좀 미루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의 기준 때문입니다. 제가 투자 종목을 결정할 때 세 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스토리, 즉 시장의 규모라든지 경제적 혜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모멘텀이었죠. 자, 이 부분도 이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 추세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까지 두 번째가 해결이 안 됐죠. 바로 펀더멘탈입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라는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펀더멘탈은요. 너무나 초라하거든요. 자, 몇 가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에 어닝 결과를 차트 6개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토탈 프로덕션, 즉 생산량인데요. 자, 지금 생산량이 과거 한 2년 전을 보시면요. 무려 70% 가까이 전년 대비 성장을 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성장률이 25%, 53, 43, 44,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85% 성장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 3분기부터 갑자기 이러한 성장 추세가 둔화되죠. 17.6, 12.6, 그리고 드디어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딜리버리, 배송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67%, 42%, 31, 36을 보이고 결국 83도 한번 찍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가장 최근을 보시면 26.5, 19.5, 그리고 드디어 마이너스 8.5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펀더멘탈이 약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마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총이익 마진을 보시면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테슬라의 총이익 마진은요. 무려 29%를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30% 가까운 엄청난 총이익 마진을 보였던 것이 테슬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총이익 마진이 29%에서 25, 23, 19, 18,
최근에는 17%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수치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죠. 자, 옆에 보시면 오퍼레이팅 마진이 나옵니다. 영업이익 마진이죠. 영업이익 마진도 한때는 20%를 육박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14, 17, 16, 11을 거쳐서 이제는 9%, 7%, 8%, 5%로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오히려 계속해서 펀더멘탈이 무너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좋아지고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테슬라의 분기별 매출 변화 추이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매출 수준은요, 2년 전과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넷인컴, 순이익 마진은 오히려 더 좋지가 않죠. 지금 현재의 순이익 마진은요, 한 3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성장이 무색할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쿼터리 레비뉴, 즉 매출 성장률 추이를 분기별로 본 건데요. 이제는 드디어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2020년 2분기 이후에 처음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얼마나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약화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진 변화 추이를 보시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따라서 모든 테슬라의 마진은 아직까지는 하향 추세를 걷고 있다. 이게 이제 반등하는 시기가 드디어 펀더멘탈이 향상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현재 펀더멘탈이 나쁜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아직까지는 향상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게 바닥을 찍고요, 향상하는 추세, 즉 모멘텀을 보일 때 다시 한번 주식을 줍줍하는 그런 기회를 삼겠다. 이런 개인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24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테슬라 어닝 특집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뉴스 몇 개를 전달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코카콜라와 클라우드 그리고 AI 서비스 이용해 11억 달러의 계약,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굉장한 소식이 발표가 됐고요. 하나는 팔란티어의 AI 영업 비밀 병기, 부트캠프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내용이 있는 기사도 오늘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못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이요, 미국에서 저렴한 식료품 배달 구독 요금제를 출시한다.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 방송에서 좀 커버를 못 해드렸고요. 만약에 제가 내일 여유가 된다면 이 중에서 중요한 뉴스는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이제 메타 플랫폼즈가 어닝을 발표하죠. 그래서 메타의 어닝 결과 그리고 다양한 시장의 뉴스를 종합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